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바이카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나름 성공적인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우리키와 이강인, 은디아에와 로드리게스 등 공격 자원들이 기회를 골로 잘 연결하며 안정적으로 잔류해 다음 시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이번 시즌 이후 이적할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선수를 영입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경기에 전력을 다하진 않겠지만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주전 윙어로 나서던 은디아에는 징계로 결장합니다. 라이온은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12위 순위지만 7위인 오사수나와 승점 차가 한 점에 불과하기에 최종 라운드 결과에 따라 7위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 경기 승리입니다. 이 경기를 승리하고 빌바오의 무패, 오사수나 지로나 전에 무승부가 나올 경우에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원정에서 무조건 승리하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빌바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알은 라리가와 챔스를 우승했던 지난 시즌에 비해 아쉬운 성적에 그쳤습니다. 리그 우승을 바르샤에 내줬고 챔스에서는 맨시티의 패해 준결승에서 탈락했습니다. 코파델레이 우승이 유일한 우승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시즌 챔스에 나설 순위를 확보했고 이 경기를 승리하면 아틀레티코를 제치고 라리가 2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빌바오는 이 경기를 승리하고 오사수나의 무승부나 패배를 바라야 합니다. 같은 승점이라면 상대 전적에서 밀리기에 7위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또 지로나에도 상대 전적이 뒤지기에 무조건 승리 후 오사수나가 이기지 못하길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가르시아와 알바레즈 등 공수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는 데다 바르샤행이 결정된 센터백 이니고 마르티네즈도 결장이 유력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세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시즌 중반 이후 승점을 쓸어담고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확정했다. 복귀한 웨아사발이 최전방에 나서 쇠를로스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줬고 쿠보와 메리노 등 중앙의 지원도 원활했다. 최종전에는 센터백 엘루스톤도가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르노르만과 주벨디아 등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가동될 수 있다. 세비야는 리그 순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주중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AS 로마를 제압하고 우승했기에 챔스 조별 예선에 진출했다. 최종전에서는 지쳐있을 주축 선수들보다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의 대거 기용도 가능하다. 징계로 빠지는 아쿠냐의 공백은 텔레스가 메울 수 있지만 유로파 우승으로 인해 경기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다. 네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 대 AT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리그 5위를 확정하고 유로파행을 확정했습니다. 헤라르드 모레노를 비롯해 주축 선수들의 부강으로 인한 이탈이 있었지만 시즌 후반 승점을 잘 추가했습니다. 작송이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잘해준 점도 5위를 차지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종전은 부담이 큰데 페드라자가 핑계로 결장하고 후안 포이스도 부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이미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레알과 수 시즌간 우승 경쟁을 했던 라리가에서 바르샤의 우승을 내주긴 했지만 다음 시즌 챔스에서 명예회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최종전에 별다른 동기부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경기를 승리하고 레알이 무패를 기록하면 2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 미드필더인 드폴이 빠지기에 이 경기에는 코케의 중원짝으로 베리오스가 나서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 대 지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이 경기를 승리하면 7위를 확정하고 컨퍼런스 리그로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승점인 빌바오의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기에 승리는 무조건 7위입니다. 그러나 무승부를 기록해도 탈락이 유력한데 승점 한 점 차로 추격 중인 팀이 두 팀이나 되기에 무패는 곧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로 봐야 합니다. 지로나는 9위 팀이지만 아직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번 오사수나 원정을 승리하고 빌바오가 레알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하면 7위로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빌바오에는 상대 전적이 앞서고 라요에는 골득실이 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정에서 경쟁팀 상대로 전발을 버티는 수비적 운영으로 임하고 후반 승부를 보려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레알 베티스 대 발렌시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이미 순위가 확정됐는데 6위기에 이번 시즌에 이어 다시 유로파 리그로 갑니다. 그러나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이번 경기에도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즌 종료 후 은퇴를 선언한 호아킨의 현역 마지막 경기기에
홈팬들 앞에서 승리하려 할 것입니다. 굳이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카날레스와 이글레시아스 등 주쪽 선수들의 출전이 유력합니다. 발렌시아는 승점 41점으로 15위입니다. 최종전에서 6개 팀이 강등 가능성이 있는 역대급 순위 경쟁의 날이 가기에 잔류와 강등 가능성이 모두 있습니다. 그나마 순위 경쟁과는 상관이 없지만 호아킨의 은퇴 경기를 치르는 베티스 원정이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승부를 기록하면 자력으로 잔류가 확정되고 패해도 강등으로 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 대 바르셀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타는 최악의 시즌 마무리를 보여주며 강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종전에서 홈이지만 리그 우승팀인 바르샤를 만나는데 이 경기를 패하면 강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카디스와 발렌시아, 헤타페와 알메리아를 비롯한 잔류 경쟁팀들과 상대 전적이 좋지 않기에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다행인 건 바르샤가 우승 확정 이후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바르샤는 우승을 차지한 이후 경기력이 조화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동기부여의 결여가 최근 부진으로 이어진 듯합니다. 그래도 최종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할 것입니다. 팀 레전드인 부스케츠가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나서는 마지막 경기라는 점도 있습니다. 대용과 가비 등 팀의 미래이자 현재인 선수들과 중원에 나설 베테랑 부스케츠가 본인의 바르샤 커리어 마지막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에스파뇰 대 알메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2시즌 만에 다시 강등됐다. 시즌 막판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서 팬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최종전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호셀루가 최전방에 나서 팀 공격을 진두지휘할 것이고 수아레즈와 푸아도가 스페인 국대 스트라이커를 지원할 것이다. 알메리아는 리그 16위로 잔류를 노리고 있다. 에스파뇰 원정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다음 시즌도 라리가에서 보낼 수 있다. 상위권 팀 상대로는 스윕을 당한 적이 많았지만 경쟁팀들 상대로는 바야돌리드를 제외하고 상대 전적에서 모두 앞서 있다. 패할 경우는 강등당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단, 팀 공격을 책임지던 루이스 수아레즈의 징계 이탈은 아쉽다. 알메리아가 승점 추가를 위해 원정에서 텐백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접전의 무게는 실린다. 에스파뇰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홈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즌 막판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다. 엘리와 바비치 등 시즌 내내 팀 수비를 책임진 중앙 수비 외에도 중원에 나설 코스타가 센터백처럼 플레이할 알메리아 수비를 쉽게 공략하기 어렵다라는 점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